안녕하세요. 아이리우망과 강성용 원장입니다. 스마일 수술을 잘 받으시고 아주 힘든 4년을 보냈던 환자분의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4년 전에 타원에서 수술을 받으셨고요. 모든 것이 얼룩져 보이고 커튼처럼 흔들어 보이고 글씨 밑에 명도가 살짝 더 적은 수겹의 같은 글씨가 잔상처럼 보이는, 밤에는 특히 가로등을 보면 한쪽으로 불빛이 폭포처럼 폭살을 하고 달무리가 현상이 아주 심하게 생겨서 밤에는 외출도 아주 힘들었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너무 불편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되게 많이 다녀보셨대요. 근데 모 대학병원까지 이제 가셨었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제가 이러한 고위수차 치료를 잘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의뢰를 주셨어요. 그래서 환자 상태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두 가지 검사가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사실 둘 다 각막 지용도라고 합니다. 둘 다 보여주는 것이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른 것도 있어서 항상 같이 보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각막 지용도는 일반적인 지도의 등고성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빨간색은 좀 높은 지대이고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은 저지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 눈인데요. 이 각막 지용도상의 이 동그란 점선 보이시죠? 이 점선이 샤인플러그 방식의 각막 지용도가 탐지를 한 이 환자의 동공의 변연부예요. 동공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이 막대기들이 교차하는 이것이 바로 각막과 시축의 교차점인 각막 정점입니다. 동공의 중심은 여기 있죠. 그런데 각막의 정점, 즉 각막에서 나타나는 시축의 중심은 훨씬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동공의 중심으로 수술을 하면 안 되고 시축의 중심에 정확하게 수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예요. 수술이 잘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위 수차는 다 교정이 됐는데 단 잘못된 곳에 수술이 잘 된 거죠. 수술이 위쪽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중심모의 이탈, 디센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높은 양의 고위 수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코마 수치는 거의 0.93 마이크로미터까지 올라가 있는데 원추각막 환자에서 발생을 하는 코마의 수치와 대등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분이 상당히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자가 여기 보이시는 이 그레데이션이 다른 색상들, 지용도상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들이 불빛이 각막을 통해서 들어올 때마다 각각의 각막의 굴절률이 차이가 발생을 한 곳을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글씨가 있으면 밑에 점차적으로 명도가 조금 더 약한 겹치는 글씨들이 보이는 현상이 발생을 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불필요한 있어서는 안 되는 각막의 고위 수차를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슈윈드 아이텍 솔루션 회사의 코니어 웨이프런트 가이드 트랜스PRK 어블레이션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각막 지용도에서 발생을 하는 각막 웨이프런트를 우리가 카메라가 디텍션을 하고요. 이것을 역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고위 수차들을 우리가 없애고 중심에 이탈이 된 광학부를 아래로 옮겨서 실제 시축의 중심에 놓이게끔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최종적으로 집도이가 만족할 만한 어블레이션 프로파일, 즉 레이저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각막 지용도와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 각막 지용도와 우리가 만들어낸 어블레이션 패턴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패턴대로 레이저를 조사를 하게 되면 이 각막 지용도 상에서 보이는 이 부위들이 예쁘게 중화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환자는 이미 각막 수술을 받아서 각막이 얇아져 있는데 여기에 또 수술을 하게 되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초기 수술이 너무 많이 돼서 각막이 충분히 두껍지가 않으면 이런 시술은 시도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분은 대부분의 수술이 각막의 위쪽에 잘못된 곳에 수술이 되어 있었고 이 아랫부분의 각막은 거의 레이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 C자 형태의 어블레이션 알고리즘은 각막이 얇아져 있는 위쪽은 조사를 안 하고 밑에 있는 부위, 즉 첫 수술에서 건들지 않았던 부위를 조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시행을 한 코니아 웨이프런트 가이디드 수술의 전후 각막 두께를 보이시면 거의 차이가 없죠. 심지어 중심 각막 두께도 이렇듯 많은 양을 교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많은 절상량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막 웨이프런트 가이디드 트랜스 PRK 수술을 해드렸고 이제 수술로 한 달째인데요. 환원이 됐습니다. 변신을 했죠. 위쪽에 있던 중심이 다시 아래쪽으로 중심을 자리 잡았어요. 전체적인 광학부가 이제는 C축의 중심에 예쁘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의 0.95였던 문제였던 코마 수치가 지금 수술 한 달째인데 감소를 했고 나은 시력으로 0.9 정도를 보고 계십니다. 글씨들의 겹침, 가로등의 불빛의 폭포수처럼 폭사하는 현상, 달무리 현상 등이 다 개선이 됐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술 전과 수술 후의 각막 지용도를 디지털하게 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디퍼런스 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 각막이 변한지를 보여주는 지용도이거든요. 이 디퍼런스 맵을 보게 되면 실제로 레이저가 조사가 된 어블레이션 패턴과 정확히 일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밤에도 운전도 하시고 환자분의 나날이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